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에서 소단원 두 번째, 보고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글쓰기, 말 그대로 보고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또 중학교 들어와서도 몇 번씩들 보고서 작성은 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직접 만드시는데 보니까 그 강낭콩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과제로 내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과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대에 이런 보고서들을 써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과학 시간에는 주로 관찰 보고서, 실험 보고서 이런 것들 많이 썼을 거고 사회 시간에는 뭐 조사하는 거, 조사 보고서, 특히 뭐 지역사회 문화나 아니면 문화유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행평가를 받던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하는 글쓰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들 써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보고하는 글쓰기를 쓰는 방법, 그리고 보고하는 글쓰기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릴렉스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입니다. 자, 바로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쓴다는 것은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여러 매체에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쓰는데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은 자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인용 부호를 써서 어디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줘야 하는데 그런 걸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까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들 이제 124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교과서 124페이지를 보면 생각 열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생각 열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관찰하여 그 내용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친구가 지금 바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3살짜리 애완견을 관찰해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품종은 몰티즈, 우리가 흔히 말티즈라고 부르는데 실제 정식 명칭은 몰티즈라고 부르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를 관찰해서 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습은 다리가 짧고 뱃살이 통통하다. 또 몸 전체가 하얀 털로 덮여 있고 까만 눈동자와 까만 코가 하얀 털과 대비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바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또 관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주로 바리는 옆으로 누워서 자고요. 먹을 것을 주면 기분이 좋아서 몇 바퀴씩 제자리 돌기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의 글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보고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관찰하여 그 내용을 한번 써보시는 거를 지금 해봐라 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자, 예시 답안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대상으로 운동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들은 비싸기도 비싸고 또 품질도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운동화를 수집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운동화를 관찰해서 한번 써보겠다. 가령 자신의 운동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운동화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하얀색이며 파란색 줄무늬가 있다.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깨끗하다. 이런 모습을 이제 관찰해서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특징, 다른 신발보다 바닥이 두툼해서 걸을 때 발이 편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하나의 예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관찰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고서의 개념, 보고서를 쓰는 방법, 또 보고서의 특징, 쓰기 윤리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요. 교과서 124페이지 들어가기 전의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글로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어떤 대상을 관찰한 내용이나 특정한 주제에 관해 조사한 내용, 실험의 절차와 그 결과 등을 보고하는 글의 형식으로 쓸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대구 근대문화 골목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쓰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글을 쓰는 방법과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두 다 핵심적인 내용, 이번 단원에서 배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은 네 줄은 전체적으로 밑줄을 좀 형광펜 밑줄을 그어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교과서 125페이지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단원의 키포인트,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하는 글, 즉 보고서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을 보고하는 글,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고하는 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나와 있듯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관찰 보고서, 조사 보고서, 실험 보고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 보고서는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뒤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쓴 보고서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강낭콩을 심어서 그 강낭콩이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 보고서가 바로 이런 관찰 보고서의 사례가 될 거고요. 조사 보고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 문헌 찾기, 책이나 잡지, 신문, 사전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문헌 찾기라고 하고요. 또 인터넷 검색, 면담,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쓴 보고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125페이지부터 살펴볼 교과서에 실린 본문이 조사 보고서의 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실험 보고서는 실험 계획과 과정을 기록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이끌어내 그 내용을 쓴 보고서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과학 시간에 많은 실험 보고서들을 작성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하는 글의 종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고서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보고서를 썼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함께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글을 쓰든 간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계획하기입니다. 보고서를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관찰, 조사, 실험할 대상을 정하고 관찰, 조사, 실험을 하는 목적 등을 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관찰, 조사, 실험의 기간 및 방법. 어떤 식으로 이제 관찰하고 조사하고 실험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혼자서 보고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로 혹은 연구기관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역할 분담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자, 이제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것은 주제에 대해 관찰, 조사, 실험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자료를 모으는 단계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관찰하거나 직접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모았어요. 그러고 나면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한 자료를 보고서에 활용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모은 자료를 그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모은 자료들 중에서 정말로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객관적인 자료인지 또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를 판단하고 또 이 자료가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글쓰기를 할 준비가 다 됐으면 진짜로 보고하는 글쓰기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해야 되는 점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 조사, 실험의 목적, 대상, 기간, 방법, 내용, 그리고 결과까지 이런 내용들이 보고하는 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보고서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고하는 글쓰기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게끔 보고서를 작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고하는 글쓰기를 쓸 때는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목적과 대상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하고 기간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결과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짜임새 있게 보고서의 그 순서를 잘 짜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젠 보고하는 글이 갖춰야 하는 조건들,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고하는 글은 반드시 4가지를 갖춰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객관성입니다. 주관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요. 정확성은 관찰과 조사,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절대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되고 그 내용과 결과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성인데요. 사실에 근거한 정보, 자료 등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성인데요. 체계성이란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과 결과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글의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좋은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쓰기윤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윤리란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을 쓰기윤리라고 하는데요. 쓰기윤리를 준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를 왜곡하지 않는다 이고요. 두 번째는 표절하지 않기입니다. 자료를 왜곡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고서가 갖춰야 할 요건 중에 하나인 정확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표절하지 않기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아이디어나 자료,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공정한 관행에 따른 인용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과서 125페이지 학습활동 2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만화 한 편이 실려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 공모 주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응모 자격,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응모기관, 모월, 모일, 모월, 모일. 자, 이 지금 공모전 홍보물을 4명의 친구가 보고 있습니다. 현우, 효주, 미나, 지호 이렇게 있는데 효주가 얘들아 이것 봐 관광지 조사보고서 공모전을 한대 라고 말했더니 지호가 효주야 조사보고서가 뭐야? 라고 묻네요. 자, 우리의 효주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국어책을 딱 펴더니만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글이래 라고 말해주네요. 관광지 조사 보고서를 쓰려면 관광지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네, 현우도 바로 캐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나가 우리 이 공모전에 참여하자. 그랬더니 지호도 좋아. 어떤 관광지를 소개할까? 그랬더니 효주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하면 어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이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대화한 내용 속에 보고하는 글의 개념도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이 효준의 모듬, 지금 이 4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보고하는 글을 쓸 건데 그 효준의 모듬이 쓰려고 하는 보고서의 목적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 125페이지 만화 밑에 있는 1번 문제를 볼게요. 이 대화에서 보고하는 글의 의미를 찾아 써보자. 자, 누가 말했습니까? 그렇죠. 효주가 말을 해줬죠. 보고하는 글이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을 말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준의 모듬이 쓰려고 하는 보고서의 목적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공모 주제와 동일한 것이겠죠. 바로 효준의 모듬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자, 그 보고서의 종류는 바로 조사 보고서가 되는 거고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교과서 126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하는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관광지가 정해지면 내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볼게. 그럼 도서부원인 내가 책에서 자료를 수집할게. 그럼 내가
효주와 함께 현장 답사를 가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사진도 찍어 올게. 좋아.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글을 쓰는 것은 다 함께 하자. 자,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조사할 방법도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책, 그리고 현장 답사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한참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효주가 벌컥 들어와서는 얘들아 설문조사 결과 나왔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였나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사 대상은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 1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조사 기간은 뭐월 뭐일부터 뭐월 뭐일까지 조사 결과가 중요하죠. 근대문화 골목이 33명의 추천을 받아서 1위, 팔공산이 24명으로 2위, 두류공원이 18명으로 3위, 서문시장이 15명으로 4위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관광지를 추천한 응답자가 10명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나왔네요. 자, 그랬더니 근대문화 골목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좀 바꾸면 어때? 내 생각엔 두류공원이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 지호가 갑자기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의 그 현우가 딱 잘라서 말하죠. 안 돼. 보고하는 글은 조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해. 자, 이게 바로 보고서의 정확성이었죠. 이 친구는 현우는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호가 바로 미안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있죠. 인터넷에 근대문화 골목에 대한 보고서가 있네? 이름만 바꿔서 내자. 네. 미나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미 근대문화 골목에 대한 보고서를 누군가가 작성을 해놓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미나가 큰일 날 소리를 하죠. 이름만 바꿔서 내자고. 네. 그랬더니 또 현우가 아주 바른 소리를 하죠. 안 돼. 남의 자료를 자기가 쓴 것처럼 하는 행위는 표절이잖아. 자, 이 부분은 바로 무엇을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쓰기 윤리를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더니 효정이도 한마디 거들죠? 맞아. 꼭 필요한 자료라면 일부만 인용하고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해. 아, 맞다. 미안해. 편하게 하려는 생각에 그만이라고 하면서 효정이도 반성을 하네요. 자, 지금 정리를 좀 하면요. 효준의 모듬의 자료조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자료조사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현장 답사도 간다고 했으니까 현장조사까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네요.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조사 방법을 말하고 자료조사는 문헌, 방송, 인터넷 등에서 조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현장조사는 조사 대상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보거나 들은 결과를 정리하는 조사 방법에 해당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먼저 조사, 관찰, 실험할 대상, 목적 및 동기, 일정, 방법 및 역할 분담 등을 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보고하는 글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고하는 글의 주제를 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상 독자, 즉 이 글을 읽게 될 독자들의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상 독자가 한 중고등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중고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조금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의 능력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 작성자 역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4번하고 관련이 깊은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이거나 글쓴이의 관심 분야를 고려한 주제여야 한다. 그러니까 글쓴이도 어느 정도 지금 보고서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지 보고서를 쓸 때 체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료 수집 및 자료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조사든 현장 답사든 현실적으로 정확한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어야지 보고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 127페이지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준의 모듬의 글쓰기 계획서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갈래는 조사 보고서고요. 조사 대상에는 여러분들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이 바로 설문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던 장소였잖아요. 자, 그래서 조사 대상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으로 정해졌고요. 조사 목적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 이미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일정은 뭐월 뭐일부터 뭐월 뭐일까지. 자, 그 다음 조사 방법 및 역할 분담. 자, 정해진 것들 한번 볼게요. 지호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방송 및 인터넷 조사. 자, 현우는요. 현우는 도서부원이었죠. 그래서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 책에서 조사를 하겠다. 즉, 문헌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미나하고 효주는 직접 가겠다. 현장 답사 갈게. 그래서 문화해설사도 만나보고 올 거야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현장 조사라고 정해주면 되겠죠. 다음 모든 구성원 전체가 자료 정리 및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만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먼저 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도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남의 자료를 자기가 쓴 것처럼 하지 않으며 필요한 자료는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꼭 밝힌다. 자, 이것이 바로 쓰기 윤리와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것은 주제에 대한 관찰, 조사, 실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거고, 자료를 정리한다라는 것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서 정리한 자료를 보고서에 활용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자료 첫 번째, 교과서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첫 번째는 텔레비전 뉴스, 대구 중구 근대 문화 골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 보도 자료입니다. KBS 뉴스 2017년 6월 21일자에 나온 KBS 뉴스 자료를 찾았네요. 자, 이거는 아마 지호가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료 두 번째는 지금 책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자, 이렇게 책에서 찾은 자료를 우리가 문헌 자료라고 한다고 했었고,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3.1 만세운동길에 대해 설명하는 문헌 자료네요. 자, 이건 아마도 현우가 찾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29페이지에는 자료 세 번째,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 계산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면요. 고딕 양식, 뾰족탑, 아치형 천장, 그 다음에 이맛돌, 자, 이런 버팀벽, 이런 것들.
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약간은 좀 독자들이 읽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자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출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자료 1, 자료 2 같은 경우는 자료 1에서는 KBS 뉴스, 그리고 뭐 자료 2에서는 근대로의 여행, 골목이라고 해서 책의 제목이나 그리고 자료의 출처, 영상의 출처가 적혀져 있었는데 지금 자료 3은 출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예상 독자의 수준에도 조금 넘어서고 그리고 명확한 출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자료는. 자료 4는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효주하고 미나가 현장 답사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5는 문화해설사의 설명인데요. 이것도 역시 현장 답사를 가서 문화해설사가 하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상화 시인이 말년을 보낸 이상화 고택, 서상돈 선생님의 옛집터를 복원한 서상돈 고택이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자료 4처럼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죠.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첨부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때 고려해야 될 점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라는 것. 네 번째는 수집한 자료는 글의 구성과 내용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 130페이지로 넘어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하면서 효준의 모듬이 조사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 1번부터 5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자료 1은 근대문화 골목을 소개한 텔레비전 뉴스였고요. 자료 2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3.1 만세운동길에 대해 소개한 책의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계산성당의 건축상 특징을 설명한 인터넷 자료였습니다. 자료 네 번째는 직접 가서 촬영한 근대문화 골목의 유적지 사진이었고, 다섯 번째는 이상화 고택과 서상동 고택에 대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정리한 자료였죠.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료 3이 효준의 모듬이 쓸 보고하는 글에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내용 측면과 쓰기 윤리의 측면에서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내용 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렇죠. 너무 전문적인 지식만을 다루고 있어서 예상 독자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죠. 그리고 글의 목적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글의 목적은 뭔데요?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자, 정리하면 계산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효준의 모듬이 쓸 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쓰기 윤리의 측면에서는 이 3번 자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무엇이 없었나요? 그렇죠. 정확한 출처가 없었죠.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 131페이지로 넘어와서
효준의 모듬이 조사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글의 목적과 주제, 자료의 성격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뭐 도표, 사진, 그림 등의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조금 더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료 2만으로는 3.1 만세운동길의 모습을 떠올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합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료 4에 있는 3.1 만세운동길을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해서 보고서에 제시하면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큰 2번 문제. 다음은 효준의 모듬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완성하고 추가로 조사할 자료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주의 말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의 개요를 완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효주의 말을 보면은 교과서 131페이지 말주머니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는 관찰, 조사, 실험을 한 목적이 드러나야 하고 조사의 대상과 기간, 방법도 명시해야 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표에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가장 먼저, 그렇죠. 조사, 목적. 그 다음에 조사 동기,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 방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사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조사한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대구 근대문화 골목의 유적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대구 근대문화 골목의 유적지 소개. 첫 번째 청라언덕, 두 번째 3.1 만세운동길, 세 번째 계산성당, 네 번째 이상화 고택과 서상동 고택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끝에서는요. 끝에서도 이제 말주머니를 보면 보고하는 글의 끝부분에는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소감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해. 또한 자료에 뭐를 밝힌다? 그렇죠. 출처를 꼭 밝혀 써야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끝부분에는 소감, 그리고 마지막 자료, 출처까지.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의 개요를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을 쓸 때 효준의 모듬이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자료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사 내용에 보면은 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청라언덕 3.1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화 고택과 서상동 고택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조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청라언덕에 대한 자료는 우리 자료 수집 단계에서 그 찾은 내용들을 봤을 때 없었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청라언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할 거고, 계산성당 같은 경우는 인터넷 자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고 글의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른 자료를 추가로 더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1 만세운동길은 적절하게 책에서 찾은 자료도 있었고 사진 자료도 있었고요. 이상화 고택과 서상동 고택 같은 경우도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정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이 두 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수집한 자료 중에 청라언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계산성당에 대한 자료는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효준의 모듬이 직접 쓴 보고서를 보면서 잘 써졌는지 평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